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영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DS 단석이라는 기업인데요. 지금 DS 단석의 주가가 상당 부분 내려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 기업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DS 단석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과 지지라인은 도대체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S 단석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DS 단석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에너지와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 이 세 개 사업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 현황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DS 단석의 매출 현황은 지금 바이오 에너지 쪽이 한 24년 1분기 기준으로 5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배터리 리사이클은 31%, 플라스틱 리사이클은 약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면 각 품목마다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바이오 에너지라고 한다면 IR 자료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화석 에너지가 아닌 뭐 식물이나 동물이 만들어내는 유기물에서 나오는 가스를 전기, 열 에너지 형태로 이용이 되는 것이죠.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연료, 그리고 뭐 선박, 전기 발전, 이제 뭐 등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같은 경우 기존 화석 에너지와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화석 에너지와는 좀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 산업 자체가 이 탄소 중립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에 맞춰서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이 석유사업법 개정안 같은 경우 친환경 연료의 개발, 이용, 보급 확대, 연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해주고, 석유 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 원료를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법안이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 중에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법안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 바이오 에너지 산업의 수요는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고 있죠. 실제로 다시 IR 자료를 보시면 바이오 에너지 디젤 수요는 연평균 2%로 성장하는 만큼 현재 DS 단석의 바이오 에너지 매출이 조금씩 성장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배터리 리사이클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 대응책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현재 뭐 내연 기관차 대신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일단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전기차 배터리 원료 중에서 이 니켈 그리고 납을 채굴하는 과정에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일환으로 배터리 재활용 산업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그 자료인데요. 플라스틱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곳에 활용이 되고 있죠. 뭐 물병이라든지, 뭐 용기라든지, 뭐 아무튼 등등 이 대량의 플라스틱 수요에 맞춰서 생산할 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한 3.4% 정도 차지한다고 한답니다. 좀 상당한데요. 결국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일환으로 플라스틱도 재활용 산업에 또 마찬가지로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게 예전에 산업화 초기 시기에는 이러한 리사이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없었지만, 현재 기후변화 심각성으로 인해서 인식이 변화되는 만큼 관련 산업의 시장도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즉 정리하자면 DS 단석 같은 경우 기후변화 대책 방안 그리고 정책의 변화가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DS 단석 같은 경우 품절주에 해당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유동 주식수 비율을 보자면 약 유동 주식수가 32% 정도 해당을 하고 있죠. 이는 달리 말하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 정책 이슈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DS 단석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DS 단석의 차트를 보시면 상장 이후에 지금 지속적인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의무 보유 해체라든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 좀 자세하게 들으실 분들은 제 3월 11일 영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어제 신저가가 또 나왔죠. 그래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차트가 역배열인 상황이기도 하고 신저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어제 신저가 라인을 좀 깨지 않는 이상은 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의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 주 내일도 마찬가지로 다시금 이 라인은 좀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신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라인이 깨지게 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DS 단석 같은 경우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의무보유 해체에 관련해서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상승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전 매물도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보자면 DS 단석의 경우에는 한 달 사이에 개인이 27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7만 2천 주, 기관 같은 경우 3만 2천 주 정도 매수 중에 있는데요. 일단 특히 기타 법인에서 약 23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DS 단석에서 뭐 공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느 법인에서 매도를 하는지 그거는 좀 세세하게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도 의무보유 확약에 대한 그런 매물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튼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상당하다 보니까 이 외국인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수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 매수세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도 어느 정도 좀 들어와야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또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